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환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렸는데 지금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걸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거 세네요. 지금 약을 엄청 때려 먹으면서 견디고 있는데 이게 쉴 수가 없으니까 낫는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머리 아프게 이제 주식 얘기 말고 종목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느낀 점들과 이런저런 스토리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구독자분들은 사실 원래 제 채널이 주식 채널이 아니었던 걸 아실 겁니다. 태국 영상이나 일상 또는 제가 알게 된 뮤지션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영상까지, 그리고 우연히 조회수 300만을 터뜨렸던 불법 주차 영상도 있었고, 맞다. 한국 유튜버로서는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 툼스톤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음악에 대한 뮤직비디오도 있었고, 보니까 중간에 요리 영상도 있네요. 그러다 이제 우연히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주식 영상이 누군가들을 돕기 위한 영상으로 이어졌고, 어느 순간 보니 LB 유튜버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LB 또는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를 포함해서 세통수님, 빅토리님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후 LB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런 유튜브 채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LB를 중심으로 또는 LB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의 방송을 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모아놓고 불법적인 투자자문이나 유사 투자자문으로 유도하는 채널도 있고, 자잘하게는 개인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바닥의 섭리랑 운영 방식을 정확히 아는데, 개인 운영 채널도 그렇고 조직적인 스폰서가 있는 채널도 그렇고 대부분 생각보다 돈이 꽤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잠깐 유혹을 받기도 했고 고민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상당한 불법이고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들을 나몰라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행히도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고 유튜브를 잠시 쉬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당시에 구독자가 2만 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LB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좀 컸던 탓이었는지 여기저기서 광고부터 주식 방송까지 이상한 제안이나 유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심해질 때쯤 LB 투자의 시발점이 됐던 지인과의 문제도 있었고, 가장 큰 부분은 당시 제가 하던 방송 스타일과 내용들이 주식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작전방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그대로 공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인생 또는 주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가 제 마음 같은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주식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은 괴리가 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비유와 부연 설명까지 동원해서 제 의도와 생각 등을 자세하게 풀어놓으면 같은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별다른 오해나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언어로 소통을 하는 데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고, 또 오히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 때문에 예술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남겨지는 건데, 음악을 전공하고 활동하면서도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온라인이라는 골 때리는 특성이 있는 세상에서 명확한 소통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속 100번의 상한가보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을 뒤늦게 깨닫고 그동안 힘들게 에너지와 시간, 돈을 써서 만든 약 100개의 영상을 모두 내렸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돈으로만 따지면 꽤 큰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라 아깝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당시 시간과 기술 및 장비 등으로 들어간 돈만 대충 따져도 수천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유튜브 광고 수익과 후원을 다 합쳐서 고작 몇백만 원의 보상만 받고 폐기를 하는 그런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런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채널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심지어 작정하고 돈을 모았으면 뭐 설령 잘못돼서 깜빵을 한 1, 2년 갔다 뭐 오더라도 큰 돈이 남았을지 모른다고. 제 생각에도 그런 말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애당초 저와 뭔가 결이 다르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살면서 도둑질 한 번 안 하고 남에게 뭐 피해나 상처를 한 번도 안 주고 뭐 법을 모두 다 지키면서 살아온 건 아니었지만 뭐 제 욕심과 나를 위한 뭔가 때문에 누군가를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약간 병적으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걸 알면 잠도 못 자는 성격이라 안 그래도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는 장면을 보는 것도 상당히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런 상황도 늘어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바보처럼 그런저런 상황에 대응을 하면서 완전히 녹초가 되고 공황장애를 겪고 나서야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잘못해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뭘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상황, 같은 말을 보고 들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현실. 심지어 그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쳐맞고 나서야 그 전체 판때기를 이해하고 고통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바보 같아서 또는 뭘 잘 몰라서 꽤 긴 시간을 허비하긴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고통의 시간이 완전히 다 헛된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그 연단의 시간이었고 저의 그 인생 캐파가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직 그 공황이 완벽하게 완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일상생활에는 그 큰 지장이 없어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식 방송을 하기 전에는 기껏해야 조회수 몇백, 그리고 많이 나와봤자 뭐 1, 2천짜리 영상들이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태국 영상들이 좀 있었고 음악하는 친구들 영상도 꽤 많았고 그리고 인터뷰 영상도 한동안 진행을 했었네요. 당시 그 DJ 래피 형님도 있었고 매력적인 밴드 리사 밴드도 나와주셨었고 그리고 길구봉구, 뭐 한국의 파리넬리라 불리는 그 루이스 초이 형님도 있었고 나중에는 그 래퍼 블리스와 하리수님도 있었고 그와 동시에 또 뭐 지인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토크 방송도 했었네요.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인 그 베르니 누나와도 합방을 했었고 지금 보니까 그 롤 프로게이머 트릭과 템튼님과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불법 주차 영상이 조회수 300만이 터졌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자 친구인 멜로브리즈 보컬 그 재경과 라이브 노래 방송도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게 벌써 5, 6년 전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고 좀 길게 이제 한 게 그 태국 한 달 살기였고 그러다 LB 방송을 한 건데 아무튼 제 채널은 LB 방송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전과 후 그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LB 방송을 하고 조회수와 구독자가 증가한 것은 장점이겠지만 제가 원래 하려던 채널의 분위기와 방향성이 상실된 것은 단점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LB로 구독자 2만이 넘었으니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유튜브로 생활이 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구독자가 최소 20만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식 유튜버라는 한계에 갇힌 부분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주식 방송만 할 생각도 없고 무엇보다 그 애당초 주식이라는 카테고리는 유튜브 외 수익으로 확장시키지 않으면 돈을 벌기가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딩방을 만들고 뭐 매달 리딩비를 받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 이런저런 그 편불법 수익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야든 그 상위 몇 프로에 뛰어난 사람들은 뭐 분야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잘합니다만 저는 뭐 그런 상위 몇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식 방송만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LB라는 테두리에 갇힌 것은 분명 장기적인 리스크이자 일종의 감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디다 떨거나도 감사하면서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그냥 뭐 이런 수준, 이런 환경에서도 뭐 여기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도
들고 그것도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성격이 다수에 포함되고 섞이고 따라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라 뭘 해도 이제 상위에서 놀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 음악이든 뭐 글이든 유튜버든 이런 쪽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다수에게 이제 관심 받고 다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그런 뻔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따라가고 뭐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예. 애당초 그 제가 관심 갖는 것들의 첫 번째 필터가 그 다수 제거 필터라고, 다수가 좋아하거나 대중들이 유행처럼 하는 것들은 다 거부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제가 좋아서 먹고 마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빨리 알게 돼서 먹고 마시고 또는 뭐 가던 장소 등이 나중에 만약 유명해지면 저는 거의 안 가고 안 먹고 뭐 안 마시고 그럽니다. 예. 한 예로 그 제가 몰트 위스키와 맥주를 진짜 빨리 시작했거든요. 그 2000년대 중반부터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싱글 몰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맥주는 그냥 카스 같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싱글 몰트나 맥주 쪽이 옛날보다는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저는 점점 다른 걸 찾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식 방송도 뭐 그냥 차트 보면서 매수매도 사인 날리고 추천하고 상담해주고 뭐 상담료 받고 하면 꽤 돈이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될 거고, 그럼 어느 정도 수입은 뭐 좋겠지만, 감성적인 소통이나 그 감동적인 영역에서의 공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LB 영상 100편을 올릴 때도 중간중간 계속 감성적인 음악이나 영상은 물론 그 메시지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는 채널의 분위기 전환은커녕 그런 시도 자체도 상당히 이제 비평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뭐 그 쓸데없는 영상 말고 뭐 정보나 분석 좀 올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 생각을 얘기하고 제 투자 사례를 얘기했는데 뭐 제 생각을 듣고 주식 샀다가 손실이 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방송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뭐 제가 방송을 안 해서 떨어진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니들 둘이 먼저 합의를 봐라. 내가 방송을 해서 떨어진 건지 안 해서 떨어진 건지. 참 빙딱 같은 상황이었죠. 예. 이런 건 그나마 애교 수준이고 진짜 답답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예. 방송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훑어보고 자기 생각을 얹거나 답을 정해서 던지는 댓글들인데, 사실과 다르게 그 혼자 상상하고 받아들인 거를 마치 제가 그런 것인 양 또는 그런 거나 다름없는 것인 양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굳이 질문형으로. 예. 모르겠어요. 그 지능적으로 안티를 하기 위해서 그 댓글을 보는 그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질문의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다른데 계속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 유튜버들과 싸움을 붙이려고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딱 봐도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냅다 반말이나 욕부터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세게 대응을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다가 왜 반말을 하냐고 물으니까 온라인 댓글은 원래 반말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세상에는 뭐 그런 새로운 뿅딱들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볍게 영상을 보면서 뭐 매번 육하원칙에 논리적으로 댓글을 남길 수는 없지만, 진지하게 뭔가를 소통하거나 전달하려면 그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보고 느낀 사람들 중에는 그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내고 방송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건 정말 감사하게도 제 영상에 그 좋아요 비율이 평균 98% 이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뭐 1, 2%의 붕딱들을 마주하긴 하지만 그 나머지 98%의 분들이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응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의 경제에 제가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필요한 분들이신 거죠. 뭐 그래서 그냥 뻔한 소리, 뻔한 뉴스만 읽어주는 방송에서도 위로를 받거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분들인 거고, 즉 뭔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이라면 아마 다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까웠어요. 아니 언제까지 스스로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해서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심장도 같이 출렁거리고, 그러다 진짜 큰 하락 맞고 손실 커지면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여서 뇌동매매를 하거나, 심해지면 뭐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의 반복.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요? 저 막 주식으로 매달 몇십 프로, 몇백 프로 꾸준하게 수익 내는 트레이더도 아니고요. 리노 선배님 같은 그 초고수들처럼 엄청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그 월 결산, 분기나 반기 결산, 연 결산을 해보면, 그래도 수익이 높을 때가 더 많고, 가지고 있던 종목이 이제 급락이나 장기 하락을 할 때 적어도 큰 손실을 줄이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주식을 하는 트레이더 분들 빼고,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할 때는 큰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큰 손실을 줄여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이게 하락장인지 하락 종목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플러스 그 자기 중심, 자기 투자 주관이 최대한 뚜렷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하고 블로그 포스팅 쓰는 내용들이 그런 걸 좀 도와드리고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제 관심 가지시라고 LB를 소재로 활용하고 어그로도 가끔 끌고, 또 흥미를 느끼시라고 주가에 집중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제가 툭툭 던지는 그 호가창이나 OBV 얘기, 그리고 방향 결정 시점, 외국인 상세 매동이나 거래원 세부 데이터 등이 진짜로는 더 중요한 거고, 정 어렵거나 귀찮으면 최근에 언급한 그 자동으로 그려지는 그 피보나치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매번 최선일 때 매수하고 매도할 수는 없어도 최악일 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거는 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를 누가 진심으로는 못 도와줍니다. 다들 도와주는 척 해도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르실 거고, 대가가 없는 거는 그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나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나마 요즘 그 조금씩 제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고 관심 갖고 공부하면서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늘고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영상 그 시청자들 중 최소 30%는 주가에 따라서 이제 종토방, 리딩방 등을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분석 결과나 핵심은 누구도 공유를 못해요. 왜냐? 그게 오픈되고 다수로 전달되면 자신이 수익 내기 어려워지니까요. 제가 좀 전까지 좋다던 종목이 1분 뒤에 안 좋아지면 저는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 핵심 결과를 남이 알려준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방송을 하면서도 언급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 주포가 아주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가 이제 1차 이제 방향 결정 시점이 온 그런 종목들일 텐데,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수의 이제 개인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면은 작전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상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려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다 보니까 흥분을 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재미없는 얘기가 된 걸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흥미를 잃고 떠나셔도 저는 괜찮은데, 앞으로 주식을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 최소한의 기술적 분석과 그 작전적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최대한 자주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얼굴을 직접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오디오로 이제 편집을 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숙소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시간도 굉장히 이제 막 쪼개서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또 다시 이렇게 제대로 얼굴 보고 또 생방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뭐가 됐든 LB가 좀 날아올라서, 제대로 날아올라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다 같이 모여서 맥주 한잔 하고 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될 텐데, 그런 날이 오면은 저는 제가 한 4-5년 전에 얘기했던 대로 태국을 갈 거기 때문에 그때 따라오실 분들, 같이 가실 분들 가시면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좀 살면서 재미도 있고 또 주식하는 맛도 있고 이러죠. 아무튼 얘기가 또 주절주절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Buffalo chicken wings. Yes, that's right. Okay.